그린란드 빙하가 품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거대한 충돌 흔적입니다. 900m 두께 얼음 아래 31km 지름의 크레이터가 숨어 있는데 5,800만 년 전 소행성이 만든 상처거든요. 원자폭탄 수백만 배 위력의 충격이 규모 9 지진과 광범위한 화재를 일으켰을 겁니다. 공룡 멸종 후 한참 지난 시점이라 다행이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레이더로 들여다본 얼음 속엔 40만 년 된 화석숲, 그랜드 캐니언보다 긴 협곡, 그리고 맨해튼 빌딩만한 괴상한 얼음 덩어리까지 온갖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얼음이 매년 2천억 톤씩 녹으면서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북극 얼음 왕국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아와타 크레이터 발견은 2018년에 이뤄졌는데 위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얼음층 북서쪽 가장자리라서 밑에서 흐르는 물에 극심한 열을 받은 퇴적물이 섞여 나왔거든요. 과학자들이 모래 알갱이를 분석해서 정확한 충돌 시점을 밝혀냈는데 당시 그린란드는 열대우림이었습니다. 직경 1.5km 바위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온 지역을 초토화시켰을 거라고 추정되죠. 인류는커녕 유인원 조상도 나타나기 전이었으니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얼음 아래 숨은 또 다른 경이는 젤리롤 구조물입니다. 높이 900m에 두께 1000m짜리 얼음 덩어리가 수십 개나 존재하는데 2010년 레이더 탐사로 우연히 발견됐거든요. 처음엔 남극 유령 산맥인 줄 알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였죠. 일반적인 층층이 얼음이 아니라 비틀리고 말린 모양인데 나이가 12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표면 아래 겨우 1km 지점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요?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바닥부터 자라는 과정이 수천 년 계속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젖은 모래로 성 쌓을 때 아래층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1966년 미군 과학자들이 1.6km 깊이까지 얼음을 뚫었을 때 나뭇가지와 잎사귀, 완벽하게 보존된 식물 화석을 찾아냈거든요. 동결 건조 상태라서 물만 부으면 펼쳐질 정도로 신선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40만 년 전 이곳엔 가뭄비나무 숲과 툰드라 식물이 자라는 온화한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3.2k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였지만 남쪽 킹과 계곡엔 아직도 숲이 남아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 이 녹색 지대가 확장되면서 그린란드가 진짜 녹색의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 지형 측면에서도 엄청난 비밀들이 드러났는데 2013년 발견된 협곡이 대표적입니다. 길이 750km에 폭 10km, 깊이 800m로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보다 1.5배 이상 긴 지구 최장 협곡이거든요. 200만 년 전 거대한 강이 흐르던 자리였을 거라고 보는데 빈번한 홍수가 안반을 뚫고 물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얼음층 깊은 곳의 녹은 물을 바다로 운반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로드 아일랜드와 델라웨어는 합친 크기의 고대 호수 흔적도 있는데 18개 물줄기에서 물을 모아 깊이 250m까지 이르렀던 곳입니다. 레이더 조사로 밝혀진 산맥 네트워크도 놀랍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봉우리들이 날카로운 능선과 깊은 계곡을 형성하면서 위쪽 얼음층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산들이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얼음 흐름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수백에서 1000m 깊이의 수중 피오르드는 빙산들이 바다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야콕스하븐 빙하는 하루 45m씩 움직이면서 풍경을 계속 바꾸고 해안엔 자유의 여신상만한 90m 빙산들이 떠다니죠. 그린란드 인구 통계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데 텍사스의 3배 크기 땅에 고작 5만 6천 명만 삽니다. 세계 최저 인구 밀도거든요. 중앙부는 연중 영하라서 사람이 못 사는데 남서 해안은 멕시코 만류 덕분에 온화해서 주민 3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중심부에선 눈이 절대 안 녹고 계속 쌓이는데 새 눈이 아래를 누르면서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80m 깊이 넘어가면 공기 방울이 더 압축 안 되고 단단한 빙하 얼음으로 변하는데 총 29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수백만 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얼음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간 2천억 톤 이상 녹는데 올림픽 수영장 9,000개 분량이거든요. 전부 녹으면 해수면이 7m 상승해서 전 세계 해안 수억 명의 삶이 뒤바뀝니다.
2019년 기준 6억 8천만 명이 해발 낮은 곳에 사는데 2050년엔 10억 명 넘을 거라고 보죠. 얼음 무게가 워낙 커서 섬 중앙부를 해수면보다 300m 아래로 눌렀는데 2만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엔 스칸디나비아부터 북극, 북미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였었거든요. 지구 표면을 형상 기억 매트리스로 생각하면 쉬운데 누르면 들어갔다가 압력 없애면 천천히 돌아오잖아요. 얼음 줄면 땅이 올라오고 주변은 내려가면서 균형 맞추는 거죠. 엄청 느린 과정이라 어떤 곳은 아직 회복 중이고 미국 동부 해안은 앞으로 수천 년 더 내려앉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해수면 상승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얼음 속엔 신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적 가치도 숨어 있거든요. 지질 조사로 히토류 원소와 귀금속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유로품 같은 원소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풍력 발전기까지 현대 기술의 핵심입니다. 금, 백금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구 담수 68% 이상이 남극과 그린란드 얼음에 갇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원이죠. 특히 주목받는 건 지열 에너지인데 서부 해안 열 흐름이 평균보다 3배 높거든요. 지구 내부 열을 활용하면 화석 연료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서 완벽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린란드가 인류의 탄소 제로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죠. 얼음층 바닥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심부는 땅이 꽁꽁 얼어서 얼음이 단단히 붙었지만 가장자리는 녹으면서 축축한 흙 위에 놓인 형태거든요. 밑에 물 많으면 얼음이 빨리 흐르고 결국 녹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얼음층이 단열재처럼 땅을 차가운 바람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지구 내부 열이 아래서 올라와 온도를 유지시키죠. 이 균형이 깨지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최남단 킹과 계곡은 섬의 유일한 숲 지역인데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이 녹색 지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란드가 다시 초록빛을 띨 수도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찾은 화석식물은 이곳이 한때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보여주는 타임캡슐입니다. 물만 부으면 펼쳐질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됐거든요. 결국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는 곳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연구로 상상 못한 비밀들이 드러날 겁니다. 광활한 얼음 아래 잠든 것들이 뭔지 우리는 겨우 표면만 긁어본 수준이거든요. 이 얼어붙은 땅이 품은 이야기는 우리 행성의 과거이자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